좁은 골목을 가로지르며 들려오는 소리 호떡이요. 찹쌀 도너츠 나왔어요. 그 소리는 서울 동작구의 한 오래된 골목에 천천히 퍼져나갔다. 희뿌연 안개 같은 땀이 창문 없는 반지하 방을 가득 메우는 새벽이었다. 찌는 듯한 열기,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성현은 눈을 떴다. 어젯밤도 공부하다 잠들었기에 베개에는 교과서에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의 방은 철제로 된 낡은 선풍기조차 없이 천장은 낮고 벽에는 습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땀에 젖은 몸을 일으켜 그는 조심스레 담요를 접고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인 운동화를 집어들었다. 한쪽 운동화는 앞코가 다 찢어져 검붉은 실과 검은 실로 꿰맨 자국이 무성했다. 마치 그의 인생 자체를 상징하듯 그 신발은 지난 몇 년간 그와 함께 서울의 새벽을 뚫고 달려온 파트너였다. 그 운동화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선물이었다. 성현이 서울로 대학을 입학하러 가던 날, 어머니는 그의 손에 신발을 꼭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 신고 달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아. 그 말을 떠올리며 성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는 다리에 고약을 바르고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옆방의 룸메이트,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지쳐 잠든 재현을 깨우지 않기 위해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골목 끝 잡초가 엉켜있는 작은 공터, 깨진 벽돌과 쓰레기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며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도시의 소음은 이미 숨결처럼 퍼지고 있었다.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의 엔진음, 그리고 우뚝 선 아파트 사이로 울리는 라디오 방송. 그 모든 소리가 성현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그를 밀어냈다. 야, 또 달리냐? 뭔 올림픽 대표라도 되려나 보지.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일이나 찾아라. 이놈아!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들이 그를 향해 비아냥댔다. 그러나 성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이 동네에서 큰 꿈을 말하는 건 사치였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삶 속에서 희망은 너무도 사치스러운 단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현은 달렸다. 혼자 조용히 묵묵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때까지 숨을 헐떡이며 그는 한참 만에 멈춰섰다. 허리를 굽혀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며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퍼지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거친 숨결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작고 초라한 그림자였지만 그 속엔 포기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달리기를 마친 성현은 늘 그렇듯 골목 입구의 허름한 포장마차, 하늘 다방으로 향했다. 그곳엔 낡은 나무 의자 몇 개와 삐걱대는 플라스틱 테이블이 전부였다. 오늘도 일찍 나왔네. 성현아, 진하게 한 잔 줄게.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넨다. 성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오래된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무심코 펼친 신문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굵은 제목이었다. 미래를 향해 달리자 대학생을 위한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성현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듯 했다. 눈으로 문장을 따라 읽었다. 등록비 없음. 모든 대학생 참여 가능. 상금과 함께 해외 연수 기회. 참가 자격은 단 하나. 끝까지 달리는 것. 그는 고개를 숙여 낡은 운동화를 바라봤다.
꿰맨 자국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자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지켜. 성현아. 그날 밤 성현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가방 안쪽을 뒤적였다. 주름진 공책 사이에서 꺼낸 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빛바랜 그 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가만히 그 사진을 바라보다 아침에 챙겨온 참가 신청서를 꺼내 들었다. 흐릿한 조명 아래 성현은 조용히 자기 이름을 적었다. 손끝에 힘을 주며 꾹 눌러 쓴 이름. 그 아래엔 아직 떨리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밖에서 매미 소리가 밤을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름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대회 당일 아침 서울시 종합운동장은 이미 수백 명의 참가자로 북적이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운동복, 반짝이는 최신형 러닝화, 등 뒤에 부착된 대회 번호표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경쾌한 음악이 대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쉴 새 없이 안내 방송을 이어가고 있었다. 성현은 운동장 입구에 선 채 잠시 멈춰 섰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손에 꼭 쥔 낡은 배낭을 꽉 움켜쥐었다. 허름한 트레이닝복, 색이 바랜 티셔츠, 그리고 여전히 꿰맨 자국이 가득한 운동화.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그는 군중 속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같았다. 입구에서 참가자 등록을 받고 있던 여성 스태프는 성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참가자세요. 등록은 하셨어요. 네. 자유 참가 부문으로 사전에 접수했습니다. 복장이, 공식 유니폼은 없나요? 그리고 스포츠 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성현은 순간 말을 잃었다. 보험료는 아직 못 냈다. 그 며칠 편의점 알바비를 모았지만 방세에 우선 썼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못 냈습니다. 그래도 제발 참가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성 스태프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살짝 고개를 흔들었다. 규정상 보험 없는 참가자는 정식 등록이 어렵습니다. 대기자 명단엔 넣어 드릴게요. 본부 판단에 따라 참가 가능 여부가 정해질 겁니다. 실망의 기운이 얼굴 가득 번졌지만 성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용 명찰을 목에 걸고 뒷걸음질 치던 성현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야, 친구, 유니폼 없지? 내가 예비로 챙긴 게 하나 있는데 쓸래? 고개를 들자 눈앞엔 훤칠한 체격의 청년이 있었다. 눈빛이 밝고 말투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정말요? 그럼 나도 작년에 그냥 어깨 부상으로 빠졌다가 올해 복귀하는 거야. 서로 도와야지. 성현은 얼떨결에 유니폼을 받아들었다. 눈앞에 이 낯선 청년은 이름 대신 준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화이팅!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 출발하잖아. 늦었든 빨랐든 달리는 건 똑같으니까. 성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가 꼭 누군가 등에 손을 얹어주는 것 같았다. 멀리 관중석 위에 선 한 소녀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색 운동복에 긴 머리를 묶은 소녀. 그녀는 바로 대회를 후원한 태광그룹 회장의 외동딸 민서였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녀는 아까 등록소에서 위축되어 서 있던 성현을 기억해냈다. 그가 받은 유니폼을 소중하게 껴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호기심, 존경심, 아니면 단순한 공감.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성현은 참가자 대기석 한켠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남들처럼 고급 이어폰으로 워밍업 음악을 듣지도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구겨진 빵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먹었다. 어제 저녁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값에 산 빵. 그는 한 입씩 천천히 씹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너는 지금 누군가와 경쟁하는 게 아니야. 어제 너와 달리는 거야. 운동장 한복판에서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참가자 여러분, 이제 곧 출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각 조별로 번호 순으로 출발선에 정렬해 주세요. 성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출발선으로 향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하지만 두 눈은 맑았다. 다시 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을 스쳤다. 아무도 널 기다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달려야 해. 오, 총성이 울렸다. 탕! 수백 개의 발이 동시에 지면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군중의 함성과 함께 먼지가 피어오르고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다. 성현은 맨 뒤쪽에서 조용히 출발했다. 남들처럼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속도 싸움이 아니라 호흡과 리듬의 싸움이라는 걸. 초반에 튀어나간 참가자들 사이로 성현은 느리지만 일정하게 꾸준히 달렸다. 발자국 소리는 거칠고 둔탁했지만 그 안엔 리듬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두 다리는 거친 아스팔트 위를 지나며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하듯 움직였다. 한쪽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있었다. 밝은 민트색 운동복, 정갈한 자세, 아름답고 날렵한 실루엣, 민서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교내 운동 동아리에서 달리기를 즐기던 인물이었다. 유학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만큼 이 대회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출발하자마자 상위권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3바퀴쯤 돌았을 때 그녀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걸음이 휘청이고 팔이 무거워졌고 숨이 거칠어졌다. 순간 다리가 풀리며 앞으로 고꾸라지듯 넘어졌다. 공.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녀의 손바닥이 지면에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 깊게 퍼진 외마디 신음, 누군가의 외침. 하지만 달리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모두 앞만 보고 달렸다. 규칙처럼, 생존처럼. 그 광경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바로 성현이었다. 그는 민서보다 20m쯤 뒤에서 달리고 있었지만 누군가 넘어졌다는 건 금방 알아챘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다. 경기 중이잖아. 멈추면 안 돼. 이건 내 기회야. 하지만 불과 몇 걸음 뒤 그 생각은 무너졌다. 눈앞에 보인 건 낯익은 얼굴, 등록대 앞에서 잠시 눈이 마주쳤던, 조용히 그를 지켜보던 그 소녀. 그녀가 지금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다. 성현은 급히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고 양 다리는 갈등으로 떨렸다. 뛰어. 넌 지금 경기 중이야? 이 기회를 버릴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이 외쳤다. 사람이 먼저야. 성현은 발을 돌렸다. 혼란 속에서 단 하나 명확한 선택.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운동화는 부서질 듯 삐걱댔고 눈앞에서 경기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성현은 민서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그녀의 팔을 들었다. 괜찮아요. 들리세요? 민서의 눈꺼풀이 느리게 떨렸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창백한 얼굴 위로 땀이 줄줄 흘렀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 놔두면 안 돼. 그는 결심한 듯 조심스레 그녀의 몸을 안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가벼운 건 체중뿐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무거웠다. 뒤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 함성, 카메라 셔터음, 현장의 열기, all of it blended into white noise. 성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달리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는 민서를 품에 안고 다시 달렸다. 아까까지는 결승점을 향해 달렸다면 지금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경기의 중심에서 벗어나 병원 부스가 있는 반대편 통로로 방향을 틀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저기 봐. 누가 여자를 안고 달리고 있어. 뭐야? 진짜야. 카메라가 돌아갔고 SNS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쓰러진 소녀, 영웅 학생 기적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응급 요원들이 달려왔다. 성현은 조심스레 그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헉헉거리며 숨을 골랐다. 민서는 눈을 반쯤 떴다.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성현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서는 눈을 감았고 구급대원이 그녀를 데려갔다. 남겨진 성현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소리,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웅성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들렸다. 경기장 한쪽 모퉁이에서 민서의 아버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민경우는 이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딸이 쓰러졌을 때, 모두가 달려가던 그때, 정작 한 학생이 발걸음을 돌려 그녀를 안고 뛰었다. 아무런 대가도 약속도 없이 그의 눈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전역이 떠들썩해졌다. 뉴스포털 메인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제목은 짧고 강렬했다. 달리기 대신 멈춤을 택한 소년? 누군가의 영웅이 되다. 사진 속에서 성현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민서를 품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포착되어 순식간에 전국을 돌았다. 언론은 이 장면을 기적의 회전, 달리기의 본질이라 칭했고 사람들은 댓글로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성현은 이른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반지하방의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메시지는 끊임없이 쌓였다. 성현이냐?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니? 이거 봤어. 내 사진이 메인에 떠 있어.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대. 진짜야. 그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전원을 껐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새벽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다. 그 집 학생이래. 그날 그 소년 진짜 똑똑하네. 얼굴도 착하게 생겼어. 근데 혹시 다 노리고 한 거 아냐? 이상하게도 성현의 가슴은 무겁기만 했다. 나 진짜 뭔가를 노린 걸까? 와, 그는 민서를 안고 달렸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머뭇거림 없이 선택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 순간을 영웅의 계산으로도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순수함을 칭찬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노이즈 마케팅의 주인공으로 몰았다.
한 포털 칼럼에는 이런 제목이 붙었다. 가난한 학생의 한 수, 영웅이 되기 위한 최고의 연기. 그 글을 본 순간 성현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어깨가 저릿하게 무거웠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반지하방 앞 문틀에 기대듯 놓여 있었다. 봉투엔 아무런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단지 안에 담긴 건 작고 단정한 글씨의 메모 한 장. 그날 멈춰서서 고마워요. 그걸 본 누군가는 다시 세상을 믿게 됐어요. 그와 함께 들어있는 건 편의점 상품권 한 장과 초코파이 2개였다. 성현은 봉투를 들고 잠시 멈춰섰다. 심장은 조금 빨리 뛰었고 목이 꽉 막힌 것 같았다.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그날 아침 수많은 악플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밤 그는 반지하방 창문 너머로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멈춘 그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감동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심의 이유였다. 며칠 뒤 한 기자가 찾아왔다. 청바지에 흰 셔츠, 배낭 하나 메고선 젊은 여성. 안녕하세요. 성현 씨 맞으시죠? 저는 인터넷 뉴스 채널 한빛뉴스에서 나왔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성현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정말 짧게만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두를 위한 기록이에요. 성현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자는 한참을 기다리다 조용히 명함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의 눈엔 어딘가 모르게 실망보다 존중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 소년의 진심을 본 사람들. 제목은 단순했지만 영상은 달랐다. 현장 관객,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경기장 청소 직원까지 인터뷰에 등장했다. 그 소년은 경기 시작 전에도 조용했어요. 빵 하나 조심스럽게 먹으면서 혼자 있었죠. 다들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친구만이 멈춰섰어요. 그건 절대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연습할 수 없잖아요.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은 다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영상 말미 민서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가 누군지는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쓰러진 나를 안고 숨이 가쁜 상태에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그 눈빛. 그건 진심이었어요. 이 짧은 멘트 하나가 무너지려던 성현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한참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반지하방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듯 들렸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다. 나는 계속 달릴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성현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눈을 떴다. 반지하방의 천장은 여전히 낮았고 벽지는 몇 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창문 아래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접힌 수건과 말린 운동복이 놓여 있었다. 빗물에 젖었던 신발도 신문지와 햇빛 덕분에 어느 정도 말라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앉아 신발을 만지작거렸다. 앞코가 찢어진 자리를 다시 꿰매볼까 고민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이 운동화 여기까지 와줬구나. 오, 그 낡은 신발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지금까지도 그의 발을 묵묵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 안에 놓인 작은 선풍기를 켰다. 윙하는 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메우며 작은 바람이 책장을 흔들었다. 책들 사이로 끼워 놓은 조그만 그림 엽서 하나가 흘러내렸다. 그건 몇 달 전 한 아이가 준 것이었다. 형은 진짜 슈퍼맨 같아요. 저도 커서 형처럼 되고 싶어요. 왈. 성현은 그 엽서를 다시 책 사이에 끼워 넣고 조용히 말했다. 슈퍼맨은 아닌데 최소한 도망치진 않았지. 그날 오후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알바를 했다. 그리고 알바가 끝난 뒤 가방을 메고 천천히 운동장 쪽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시청 광장의 한쪽 구석, 불 꺼진 무대 아래에서 성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형.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자 성현이 고개를 들었다. 작은 몸집에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한 여자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동네에서 종종 마주쳤던 아이, 이름은 유진이었다. 형, 나 숙제 다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도 했어. 성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네. 형도 칭찬받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형은 칭찬 많이 받잖아. 뉴스에도 나오고 멋지다고 난리잖아. 성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때 그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지만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트웬토? 짠! 라떼하우스 앞 벤치 기다릴게요. 보낸 사람 이름도 말투도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서였다. 라떼하우스는 성현의 집 근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아담한 카페였다. 그는 약속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등 뒤 카페에서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가 조용히 흘러나왔고 가로등이 벤치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조금 뒤 민서가 나타났다. 흰색 셔츠에 청바지,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기다렸죠. 성현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듯 했다. 잠시 후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날 왜 멈췄어요? 성현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달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기회라고. 그런데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나도 멈췄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 순간 도망치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나는 그 순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떴을 때 당신 얼굴이 안심되는 표정이었어요.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성현이 말했다. 민서는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이거 돌려주려고요.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다. 빨간 테두리와 작은 자수로 희망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손수건. 당신이 내 이마 닦아줬던 거예요. 기억하죠? 성현은 손수건을 받아들며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군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손수건을 보면 다시 생각나거든요. 어떤 선택이 진짜였는지. 그리고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왜 멈췄는지 알고 있어요. 그걸 잊지 않아요. 그 순간 성현의 마음속에 조용히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 그리고 묵직한 감사.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 계속 달릴 거예요. 얘야, 사람들은 뭐라 하든 나 자신을 믿고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옆에서 함께 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성현도 웃었다. 밤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두 사람 사이엔 비단 감정 이상의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에.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몇 주 후 서울 동작구의 작은 문화복지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름하여 함께 달리는 날. 주최는 동작구 주민센터와 청년자원봉사단, 그리고 협찬에는 뜻밖에도 태광그룹 청년 후원 프로젝트가 함께했다. 행사의 포스터에는 작고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디서든 자신만의 리듬으로 달릴 수 있다. 성현은 그 행사에 초대받았다. 처음엔 참여를 망설였다. 하지만 민서의 권유와 동네 아이들의 기대 섞인 눈빛에 결국 그는 수락했다. 이번엔 참가자로서가 아닌 작은 강연을 맡은 선배 주자로서였다. 행사 당일 아침, 그는 조금 일찍 도착했다. 운동장을 대신한 복지센터 앞 마당에는 노란 풍선과 파란 배너가 휘날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운동복을 입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쪽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 다른 쪽에는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도 있었다. 오늘은 순위도 기록도 없어요. 그냥 나만의 속도로 걸어도 좋고 멈춰도 좋아요. 이벤트 담당자가 확성기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다. 성현은 행사장 한편 작은 무대 위에 섰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주한 얼굴들이 하나같이 따뜻했고 기다려주는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여전히 달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예전에 마라톤 대회에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였고 덕분에 많은 걸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걸 잃기도 했죠. 그때 알게 됐어요. 달리는 건 꼭 결승선을 향해서만은 아니라는 걸요. 성현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리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날은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엉뚱한 방향으로도 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로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그날 행사엔 작은 기적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 한 번도 밖에 나서지 못했던 자폐 아동 민규가 처음으로 엄마 손을 놓고 혼자 걸었다. 혼자 오던 할머니가 다른 참가자 손을 잡고 함께 웃었다. 그리고 성현은 그 작은 마당을 돌아 천천히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 수십 명이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빠르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달림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민서가 다가왔다. 잘했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성현은 민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서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혼자 가지 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 저녁 성현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작은 케이크를 하나 놓고
성냥에 불을 붙여 촛불을 켰다. 나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달렸어요. 그의 눈동자에 촛불이 반짝였다. 그리고 창밖에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남긴 작은 여운처럼 바람결에 실린 웃음소리가 떠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저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한 소년의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멈춤의 용기와 함께함의 아름다움이죠. 성현이라는 인물은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속도를 멈춘 거예요. 요즘 세상은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달리고 있는가라는 걸요. 성현이 보여준 용기, 민서와의 연결, 그리고 끝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자신의 목표를 멈추고 누군가를 위해 손 내밀었던 경험, 혹은 그런 손길을 받아봤던 기억,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성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함께 달리는 법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편에서 성현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대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서 TV가 올라오면 바로 만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